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많은 비로 전남 곳곳에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섬진강 하류 지역은 떠밀려온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후반기 첫 회기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적자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완도에서 유기농 커피 등이 재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 재배 조건이 형성된 완도군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주택과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섬진강 하류 지역은 불어난 강물에 떠밀려온 생활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나뭇가지 등 각종 쓰레기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폐기물로 가득한 이곳은 광양 배알도 수변공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가 내린 전남. 해당 기간 광양에는 19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섬진강 하류로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유입된 겁니다.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온 생활 쓰레기는 제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페트병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면 수시로 밀려드는 생활 쓰레기에 수변공원 관리 인력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것이 뭐 한두 사람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거 하자 했을 때 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하고는 어렵죠, 이게. 광양시는 수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수질 오염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근 해역에 차단막을 설치해 대형 쓰레기 유입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투입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일 뿐더러 차단막을 통해 모든 쓰레기를 거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섬진강 상류에 있는 지자체들의 수거 비용 분담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더 이 원인자 부담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올여름 짧은 시간 집중적인 폭우를 동반하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는 장마. 국지성 호우가 잦으면서 섬진강 하류 지역이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한 사고였지만 안전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 부실과 또 안일한 인식이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대형 참사 이후 지하차도 등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 차량이 떠 있고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차량 진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감사원이 전국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전국 지하차도 1000여 개 가운데 16.8%인 180여 곳은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여 곳은 주변 하천 등의 수위 정보와 연동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에 비상탈출 시설이 설치됐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하차도 180여 곳 중 89.6%인 160여 곳은 내부 고립 시 비상탈출구와 비상사다리 등 탈출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지자체들이 지하차도 40곳에 자동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17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지만 안전대책 실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난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고,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돼서 예방 사업에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전남 경영자 총협회는 18일 지역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남 경영자 포럼을 열고 전남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 뒤 기업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정기영 세안대 교수의 지역 경제와 정책 현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 지역 소득의 유출, 또 청년과 외국인 취업 현황, 전남 의과대학과 무안공항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남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인정 전라남도 의원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26%를 차지하는 2,159건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22%, 이듬해 23%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1.8%에 불과하다며 전남의 열악한 교통 여건 때문에 반납이 저조할 수 있어 100원 택시나 교통 편의 증진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 병상 가동률이 저조해 매달 수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문옥 전남도 의원은 목포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90%대를 유지했다가 올해 4월은 65%로 급감했고 매달 2억 원의 적자가 있는 만큼 전라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 의료원은 코로나 대응에 책임과 역할을 다했지만 전남도는 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도는 일조 시간이 길고 온화한 기후 때문에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완도에서 유기농 커피와 바나나가 재배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5년 전 바나나를 재배하기 위해 완도에 정착한 김원삼 씨. 김 씨는 다른 농가와 달리 농약을 쓰지 않고 천연 비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유기농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바나나는 일반 바나나보다 안전한 것은 물론 뒷맛이 깔끔하고 쫀쫀한 식감을 갖는 것이 장점. 김 씨는 올해 유기농 재배를 성공하면서 매출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근 커피도 유기농 재배에 성공해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는 여름에 시원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유기농 바나나를 재배하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소득도 괜찮은 편입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완도는 연평균 기온이 15.1도로 비파와 애플망고, 레드양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사이 완도군에서 아열대 재배 농가는 20가구로 2배로 늘었습니다. 완도군은 내년까지 4헥타르에서 10헥타르만큼 재배 면적을 늘려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바나나 식초나 바나나 말랭이 등 가공 상품 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아열대 과수, 망고, 바나나, 커피 등을 집중 육성 중에 있으며 특히 치유농업과 연계해 가공 상품 개발, 그다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아열대 작물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완도군.
아열대 특화작물이 기후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1대 총선 후보였던 A씨는 자신이 회계 책임자를 겸하면서 중앙당 당원과 지인에게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 39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사무장 B씨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A씨가 제공한 현금 50만 원을 지출한 뒤 회계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원 수당을 비롯해 현금 지출 한도액을 초과한 73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에 전남수석 선수 6명이 출전합니다. 올림픽 여자단체전 10연패 기록에 도전하는 순천시청 소속 양궁 남수현 선수를 비롯해 화순군청 소속 배드민턴 정나은 선수와 전남도청 선수 펜싱 최세빈 선수 등이 기량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는 206개 국가 만여 명의 선수가 32개 종목에 나서며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26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지역 중심의 대학을 지향하는 이른바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을 앞두고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두 대학은 17일 순천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컬 대학을 비롯한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 서로 협력하는 건 물론 교육 혁신 사례나 성과 공유, 지산학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두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지역의 핵심 인재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구체적인 통합 계획과 기본 원칙을 논의했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 16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를 열고 통합대학의 형태와 행정조직, 각 캠퍼스 특성화 계획, 교직원과 학생 보호 방안이 담긴 대학 통합추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한 뒤 전원 동의를 얻어 가결했습니다. 한편 통합추진위원회는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 등 각 대학에서 12명씩 모두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암 군서농협조합원들이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어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암 군서농협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4헥타르 규모의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지난해 생산된 콩 179톤은 모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9억 원어치를 판매해 공동 정산한 뒤 분배했습니다. 군서농협은 소비자의 식습관이 바뀌고 쌀 소비량이 줄면서 대안으로 논콩 재배를 선택했고 올해는 65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을 늘렸습니다. 신안군이 한국전쟁 당시 집단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앞두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7일 임자면 대길이 일대에서 흙을 파기 전 토지신에게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개토제를 열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한 뒤 발굴 작업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신안 임자도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지방 좌익에 의해 민간인 1,002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해가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목포와 순천 등에서 2025 대입 수시 대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 지역 고3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연과 인문 과정으로 나눠 재시문 기출문제 분석과 실전 모의 면접 시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전공 영역별 개념 정리와 기출문제 분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밖에도 찾아가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과 서류 기반 모의 면접 캠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